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이거 뭐야? 카메라 똑바로 돌려야 돼. 죽을 뻔했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주머니에 이렇게. 이비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기분 상태가 어떠냐면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슬럼프. 즉 멘붕에 빠졌어요. 멘붕에. 저한테 잘 되던 것들이 막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뭘 합니까?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 하면 매일 뭐 영상 찍고 뭐 보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댓글도 받고 질문도 받고 네이버 카페도 보면 이제 답변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1인 면역을 하는 겁니까? 출근해서 이 근무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해야 되지. 여러분들 뭐 뭔가 새로운 걸 많이 영상을 만들어서 찍어야 되는데 혼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지치는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씨. 카메라 똑바로 돌려야 돼. 죽을 뻔했네. 그래, 지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런 댓글로 소장님 전기과장 업무도 좀 알려주십시오 하더라고. 제가 지금 저희 그 현장에서 무엇을 지금 맡고 있냐면 저거 그냥 기술자 저 혼자잖아요. 저희 현장이 지금 몇 평짜리 건물이냐면 연면적이 2300평짜리 건물인데 수전 용량이 3300이에요. 수전 용량이 좀 큽니다. 지금 특수 설비가 있어가지고 수전 용량이 좀 커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몇 개 업무를 맡고 있는지 한번 일단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전기안전관리 규정 갖고 있잖아요.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승강기도 선임해서 안전관리자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방. 다행히 저희 현장에는 기계설비가 없어요. 기계설비, 즉 기계설비를 선임하는 설비가 없습니다. 냉난방 지금 냉난방 잘 들어오거든요. 잘 들어오는데 빙충렬 설비를 하지 않고 저희는 그 빙충렬은 이제 얼음을 얼려서 하는 설비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축열, 물을 냉각시켜서 심야 전력으로 냉각시켰다가 낮에 순환펌프로 돌려가지고 FCU를 통해서 지금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 전기, 승강기 세 개가 선임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1인 3역을 하고 있어요. 1인 3역. 그 업무는 소장 업무까지 하고 있잖아요. 1인 4역. 근데 오늘 제가 이 슬럼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해보잖아요. 유튜브에 막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저도 여기 영상 만든다고 타이머도 갖다 놓고, EOCR도 갖다 놓고, 릴레이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막 촬영 장비도 여기 있고, 야, 그러면 몇 개 일을 하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들은 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을 가지고 이제 촬영해서 아니면은 기획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해서 알려주고 하는데, 아니 당이 떨어지는 거야. 당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탁 맥이 풀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맥 풀리는 거 없습니까? 맥 풀리면 어떻게 해요? 되는 게 안 되는 거야. 뭘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정신없이 일이 있으면 시간이라도 잘 가는데 갑자기 멍하니 그냥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자, 오늘이 그런 날인데, 자, 이 얘기는 잠깐 짚고 전기과장님들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저 전기과장님이라고 하면 뭡니까? 안전관리자를 겸하면서 아파트 같은 데는 전기과장 업무, 시설관리 같은 데서는 팀장 또는 과장 직함을 갖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에서 제일 많이 일을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소장은 안 됐어. 소장은 안 되니까 소장으로 진급은 좀 해야 되는데, 소장 되니까 또 골치 아픈 게 많네. 맞습니다. 매일 우리말로 갑이 있으면, 갑이라는 건 내가 대장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대장이 아니니까 상대해서 업무를 협의해야 되는 그런 업무. 참 귀찮은 업무죠. 왜냐하면 일을 가져와서 뿌리려고 하면 밑에서 반발도 나오고, 자기가 혼자 하려고 하니까 얼척도 없고, 이런 게 소장 업무예요. 근데
소장 업무는 뭐 지금 논할 게 아니고 전기 과장 업무, 전기 과장 업무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들 전기 과장님 하시는데 힘든 게 뭐예요? 힘든 게 뭐 많지. 일단은 내가 문서 능력이 없으면 문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떤 보고서라든가 뭐 무슨 뭐 전기 안전 점검 실시해서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게 많은 거야. 그다음 두 번째는 능력이 없어. 자격증만 있고 능력이 없어. 야, 그럼 수전 설비 같은 거 저거 뭐 문제되면 어떡하지? 저 변압기 뭐 정전되거나 뭐 되거나 하면 골치 아픈 거야. 지금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도 모르고 점검해서 뭐 문제 있으면 뭐 어떻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는 교체 언제 하지 말이야. 여러 가지 지금 고민에 쌓일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는 뭐 고민이라도 해본다. 전기실에 막상 수전 설비 투과합 수전 설비나 배전 설비 지금 전기실에 들어갈 뭐 여유가 있습니까? 제주도 말로는 조르인데 조르가 없는 거야. 여유가 오다가 많은 거잖아요. 오다가 뭡니까? 뭐 이것저것 뭐 해달라는 오다도 있지. 뭐 좀 하고 나면 스트레스 쌓이지. 그럼 스트레스 쌓이면 뭐 합니까? 어디 나갈 데 없나 이거지. 나갈 때 마음에 드는 현장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장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으면 나가려고 하는데 직장이 없네. 또 어디 막상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좀 뭐가 됩니까? 예?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지금 젖어 있어. 그러니까 막상 다른 데 가려고 하면 또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는 거는 누구나 같은 고민을 당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그러면 전기 자격증이 있고 과장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렇다. 야, 지금 전기 뭐 기사 필기를 준비하거나 필기 합격해서 실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야, 당신들 진짜 한가한 소리 하시네. 죽도록 공부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계산기 두드리고 죽도록 지금 문제 풀고 뭘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당신들은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한가한 소리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기 같은 경우에 무제한 될 때까지, 야,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끔찍한 거야, 끔찍한 거. 뭐 아는 거, 우리도 막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여기 기사 시험 보면서 이건 기계소방, 이제 기계소방 설비했던 2004년도 거네. 2004년도에 공부했던 노트들이 지금 다 있는데, 여기에 공부했던 게 기억나는 게 없네요. 기억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저도 소방 업무를 한단 말입니다. 소방 업무를 하면 이렇게 기술 핸드북 같은 거 어디서 얻어다가 하고, 소방 뭐 기사 실기 봤던 이런 걸 노트를 찾아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현장 업무를 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잘 뭐 찾아져? 안 찾아져. 뭐 어디 찾기도 싫고. 전기과장님들 일단 뭐 분야 전기과장 업무를 좀 알려주십시오 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기안전관리자가 제일 해야 되는 업무들이 뭐 아파트 같은 데는 검침 관리하고 뭐 원격 검침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 부분도 있잖아요. 아파트의 민원은 누가? 관리소에서도 뭐 소장들이 똑똑하면 뭐 좀 어드바이스도 해주지만 아니면 과장님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기가 적당히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골치 아픈 것들은 어떤 검침이 세대가 어떤 세대들은 막 검침하다 보면은요 오바 검침 그냥 막 사용량이 많은 거야. 이야 여기에 뭐가 잘못된 거야. 그 집에서 관리를 잘못한 거지. 잘못했는데 뭐 그냥 이달에 10만 원 나와야 될 전기료가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집도 있어요. 뭐 잘못 틀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쓰는 집. 야 이렇게 해서 막 민원 나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런 것이 경험입니다. 경험. 자기들이 또 이런 민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무작정 아니 썼으니까 내라 합니다 하면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쓴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민원도 제가 많이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 지금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는데 안마기를 사온 거야. 아들이 안마기를 사줬는지 그거 좋다고 막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안마기가 아니고 무슨 몸에 진동도 하고 이런 거겠죠.
건강 그냥 안마기가 아니고 건강 뭐 보조 뭐 이런 기기 한 뭐 예를 들어서 2kg 정도 됐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 그대로 하루 종일 뭐 했다 칩시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돈으로 그 집에서 5만 원 나오는 전기료가 나와야 되는데 한 3, 40만 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라는 거야. 막 막무가내로 자기는 전기 쓴다고 없다고 막 얘기합니다.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게 주범이었어요. 건강 보조 뭐 이런 운동 기구가 문제였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 제가 해결했던 방법은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조금은 이제 거기에 물도록 합니다. 몇 개월에 나눠서 조금씩 하고 어느 정도 까드릴게요 하면 막 좋아합니다. 까드리는 건 어떻게 해? 원격검침도 다 조정 다 됩니다. 원격검침도 우리가 받아서 또 자료 정리를 다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격검침도 조정이 다 되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공동에 녹여버립니다. 세대가 500세대 뭐 이상 막 되면 녹이는 거 쉽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도리를 반려하는 거죠. 그런 민원에.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이제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여러분 관리비를 막 안 내잖아요. 관리비 안 내는 집 많습니다. 지금도 관리비 안 내고. 아, 요즘은 뭐 안 내고 막 하면은 뭐 전기도 자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전기 수도 잘라보니까 제가 관리소장 겸 할 때거든요. 지금 돈으로 10만 원씩 밀린 집이 1년 가까이 밀린 거예요. 그런 세대가 몇 세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세대가 모으면 뭐 돈 1,000만 원씩 수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운영에도 타격이 있죠. 단전 단수 계속 요구합니다. 한전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는 자체에서 하는 거지. 한 번은 전기를 잘랐어요. 쉽잖아요. 아, 전기 잘랐는데 버티더라고. 겨울인데 일주일 이상 버텨요. 전기 없으니까 삽니다. 전기 없으니까 살아. 아, 살더라고. 촛불 켜고 냉장고 안 돼도 버텨.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수도를 잘랐습니다. 24시간 못 버티고 수표 들고 오더라고요. 수도를 자르면요. 아, 거기서 해결할 거 많잖아요. 세수도 해야 되지만 용변 보고 물 내리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수도를 자르니까 하루도 못 버텼습니다. 그럼 수도 전기는 어떻게 자르냐? 계량기, 각 세대 계량기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에 가는 선을 임시 빼가지고 테이핑 해가지고 꽂아서 돌려버려요. 그냥 보고는 모릅니다. 전기가 왜 안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단전시키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 단전시키면 뭐 민원 가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게 뭐 경찰에 고소했다고 통화하지도 않았어요. 아파트에서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럼 전기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단전단도 다 시켜놓고 저녁 되면 우리 전기실로 들어오는 아파트 관리소는 문 잠겨 있고 야간 근무하는 곳 있잖아요. 방 하면 딱 걸어 잠그고 뭐 전화 안 받아 불고 막 그래요. 막 두드리면서 전기 연결하라고 그러지. 그래 안 들어줍니다. 또 그런 집들 보면 보통 집이 아니야. 거기도 기가 세요. 수도는 그럼 단수는 어떻게 시킵니까? 수도 단수. 지금 보면 우습지. 그 수도 계량기에서 그냥 그 꼭지 떼서 그냥 가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모르거든. 우리는 알지만. 자, 이러한 민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사 자격증 따고 막 현장에 무슨 수전 설비 직무고시 뭐 대행하고 뭐 점검하고 이런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여러분들 막 지금 저 직무고시 뭐 이 안전관리 규정 작성하고 뭐 직무고시 해서 막 아, 큰일 났습니다. 저한테 이 서류 좀 주십시오 하면서 막 얻어가잖아요. 이거 작성하면 누가 와서 보는데요? 누가 와서 봐요? 안 봐요. 누가. 저가 무서워서 안전공사 직원들이 뭐 저가 무서워서 내놓으라고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한 번도 지금 36년을 했는데 뭘 한 번도 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만큼 조그만한 현장만 했냐? 아니지. 수전 용량 15,000km부터 10,000km, 5,000km, 7,000km, 8,000km 계속 안전관리를 했어요. 한 번도 누가 나한테 달라고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작성도 안 했어요. 작성도 안 했어. 근데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드라 TV 운영하면서 뭐 이런 거라도 뭐 좀 조회수나 뭐 구독자 좀 모아지나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격증 따가지고 실무에 오시려고 하면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냐? 아니 벤치랑 뭐 이런 건 당연히 하지. 그런데 실무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가 많이 없어요. 기술을 갖고 해야 될 업무가. 여러분들 막 자격증 따면 이 오만 기술을 다 배우잖아요. 건물 관리에 와서는 그렇게 할 게 없습니다. 수변전 부분은 우리 이드라 TV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뭐 무슨 뭐 파워퓨를 내릴 겁니까? 뭘 내릴 겁니까? 정전되면 V12를 올려야 되는 기술 정도면 일단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 돌리는 거, 발전기 배터리 3년 되면 가는 거, 정유기반 배터리 3년 되면 갈거나 5년 되면 가는 거, 이 정도 선에서 수전 설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야, 수전 설비 막 고장 날까요? 변압기가 막 뭐 그냥 갑자기 다운되고 할까요? 안 해요. 정전이 정전이 안 되면 수전 설비는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악한 현장 갈 때가 있어. 어떠한 현장이 열악한 현장이냐? 한 20년, 30년 된 아파트 가요. 아파트 가면 거기 때 예전에 설계할 때는 어떤 설계를 하냐면 전기 용량이 뭐 그 세대당 전기 용량이 뭐 3kg씩 막 쓰게끔 돼서 변압기가 설비가 되냐면 그냥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해보면 세대당 뭐 한 1.5kg 정도밖에 못 쓰는 거야. 따져보면 변압기 용량이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이거지. 낮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냉방 막 써서 정전되는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변압기 용량이 적은 거야. 설계하면서 적게 설계를 하는 거예요. 수용률을 적게 하는 거지. 동시에 이렇게 안 쓸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정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변압기 용량을 막 올렸다고 뭐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설비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유지 비용도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은 그런 규정들을 다 지금 뭐 쓰는 전기가 냉방기기를 다 쓰고 하니까 변압기들을 다 크게 써서 크게 무리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정전되는 아파트들이 있어. 변압기가 난리 나서 뭐 대량 정전되고 막 이런 데들은 그런 경우가 있고 뭐 그 다른 경우도 있죠. 제가 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변압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설계 용량보다 변압기가 적게 돼가지고 과부하 걸려버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정전돼 버리는 거. 자, 그렇게 열악한 현장 안 가면 변전실, 수전 설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전기기사 따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사 땄어. 기사 따면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우리도 지금 현장에 기사 따서 지금 와 있잖아요. 지금 뭐 벤치는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어드바이스, 저 같은 사람이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하니까 빨리빨리 좀 늘어요. 막 그냥 시킨다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렇게 하면서 한번 시범 보여주고 해봐라 해서 시켜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적응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를 안 먹기 위해선 귀동량, 눈동량으로 많이 보기도 하지만 벤치나 이런 드라이버 잡는 기술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현장에 가면은 업무가 어떤 겁니까? 뭐 등 가는 거. 건물에서는 등 교체하거나 등 수리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LED 시대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전에 LED 안 하고 형광등 시대는 형광등 교체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 안전기 나가면 안전기 교체 못하면 등기구 다 떼나고 이런 일이 많은데, LED 시대에서 장점이 뭡니까? 어떤 등이 고장났어. 부속을 안 갈잖아요. 그냥 통째로 갈아버리지. 돈이 비싸도. 고장도 많이 안 나잖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전기기사를 따서 현장에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5만 뭐 콘덴서 용량을 구하고 5만 걸 막 공부하지만 사실은 실무에 오시면 그렇게 많이 할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3,000km 이상 3,000km 이상 변압기 용량의 관리가 들어가면 이제 변전실도 크단 말입니다. 이제 전기실이라 그러지. 전기실도 크고, 그다음 5,000km 돼가면 점점 더 크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웅거리잖아. 들어가면 그럼 우웅거리는 거에 겁나고, 그다음에 이제 빌딩이 크면 1, 2차 변전해서 가잖아요. 고압 변전 22,000에서 6,600으로 다운 시켜가지고 2차 변전실로 막 올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규모가 크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설비를 파악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 부담도 있고, 자기 직원들이 생기니까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알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직원들이 뭐 4-5명 막 이렇게 있다 보면 성질이 안 맞잖아요. 와서 막 엎고 가버리기도 하고, 뭐 과장님 하면 과장님이 뭡니까? 돈 들잖아. 뭐 밥을 한 끼 사도
더 사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단점이 뭡니까? 시설 관리하는데 단점이 뭐예요? 일이 있어. 그러니까 부주가 들어가. 부주 들어가는데 소장 되면 받지도 못해요. 다른 데 그만둬서 가면 받지도 못하는 부주. 근데 소장은 5만 대 다 가야 돼요. 미화까지 하면 미화 경비까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친한 직원은 다른 사람 5만 원 하면 나는 10만 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돈 나간 게 몇 천만 원 됩니다. 몇 천만 원 돼. 고민이 위에 올라갈수록 다 좋다는 것이 아니고,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민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제가 지금 어떻게 횡설수설하지 않습니까? 멘붕에 빠졌다는 거지, 멘붕에. 진짜 갑자기 멘붕에 빠진 거예요. 어제 아침까지는 막 열심히 했어. 이것저것 엑셀 강의도 하고 이것저것 막 열심히 했는데, 오늘 점심 이후에 갑자기 멍한 거예요. 이게 뇌에 이상이 생겼는지. 여러분도 멘붕에 빠질 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고민스러워요. 멘붕에 빠질 때는 어떠한 것에 몰두를 해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두하려고 하는 것이 실기책이 있는데, 이걸 공부해가지고 이거라도 좀 가르쳐 볼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 걷어보니까 모르겠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기술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막 익히고 하지만 돌아서는 다 까먹는 거예요. 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직장을 얻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만두려고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마음에 안 든 지금 조직이면 더 힘들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권태기가 있습니다. 권태기. 저도 이 직장에 와서 이제 만 4년 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권태기가 있냐면, 좀 재미있는 현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재미있는 현장. 그러면 재미있는 현장에 가면 재밌을까요? 가긴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말 했어. 어떤 사람이 막 직장 구하기 힘들대요. 그러면 지역을 벗어나십시오. 그러니까 지역 벗어나는 게 힘들대. 그렇잖아요. 처자식도 있고, 그러면 자기 혼자 그냥 내 직장인 내에서 딱 다른 데 가면 되겠습니까? 돈은 이중으로 들지. 저도 마찬가지야. 만약 여기서 그만둬가지고 근데 오라는데 서울서 오라고 한다. 그럼 갈 수 있냐고. 거기 가서 또 혼자 열심히 일하면 일만 해서 사라집니까? 퇴근해가지고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으면 재미가 있나요? 라면 먹고 푸석푸석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는 것이 하나 온전하게 좀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멘붕에 탁 빠진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걸 나만 멘붕에 빠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책상에 이걸 막 가져와서 무슨 얘기를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말도 안 나와.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기분 좋은 거는 뭐냐면, 몇 분이 제 이력서 강의라든가 이런 걸 듣고 면접 보고 합격했다 그러는 거예요. 엔돌핀이. 그분은 지금 그 부분에 추진력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근데 리듬이 있잖아요. 다 같은 리듬을 안 타는, 파도 타듯 다 같은 리듬을 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 리듬 타고 어떤 사람은 이 리듬 타고, 리듬이 막 틀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할 사람은 지금 추진력 따라서 지금 공부를 하려고 준비할 것이고, 근데 공부도 해보면 지금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 슬럼프에 빠져버리는 거야. 처음 출발은 좋았어. 출발돼서 조금 좋은데 갑자기 막 그냥 어려워지고 막히고 막 해가면 갑자기 뭐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러면서 멘붕에 빠져버리고 정신이 혼미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공부가 안 돼. 그러면서 며칠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되고, 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생살이가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진짜 안 쉽잖아요. 지금 또 지금 저처럼 정년돼서 지금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 당신은 말이야 좀 알기라도 한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 모른데 이걸 어디로 가야 될지 조차도 방향도 못 잡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양 선생 저 새끼 저 얘기는 말이야, 어디 어떻게 하라 그러는데, 새끼가 와가지고 네가 해주든가 네가 써주든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하고 있죠.
써주든가 뭘 하든가.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냥 여기 막 써주고 싶으면 제가 그냥 20명 30명 써서 써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월급을 줘야 되잖아. 월급을 줄 뭐가 없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직장 없이 산다는 것도 힘들고 좀 놀면서 살면 좋긴 좋은데 계속 논다는 것도 또 힘든 것이고. 우리 친구는 지금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담배 피우면서 계속 저 출근할 때마다 안녕 하면은 합니다. 머리가 다 벗어져 버리고 지금 나이가 한 80 정도 보여요. 20년이 팍싹 늙어본 거야. 직장이 없으니까 은행원이었는데. 걔한테 속 사정을 물어보려고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도 뭐라고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냥. 근데 그렇게 몇 년을 더 살 거야. 지금 60인데 나이는 80처럼 보여요. 근데 몇 년을 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잠깐 본인이, 저는 그냥 구경만 하는 입장이고 본인은 깝깝할 거예요. 인생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내가 만족의 기준이 없는 거야. 빚이 있는 사람은 빚 없으면 만족한 거고, 빚 없는 사람은 100만 원만 더 있으면 만족한 거고, 1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만족한 거고. 만족의 기준이 없는 거야. 만족의 기준이. 만족의 기준이 뭡니까? 사고 안 터지면 조용하면, 야, 오늘 좀 일 안 터졌으면 좋겠다. 이게 만족의 기준이야. 일 안 터졌어. 안 터지면 그 다음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럼 심심하대. 심심하다고 그래. 심심하다고. 자, 횡설수설 제가 많이 했는데 이제 막 흔들릴 때 어떻게 합니다?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중심을. 저도 중심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전기안전관리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궁금한 거. 야, 어디라 물어보지도 못하고. 물어본다고 저한테 뭐 연락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속만 같이 풀어주는 거지. 그러면 서로 협의하면서 도와주지 못하지만 말로 속풀이도 좀 같이 하고. 이제 그런 뭐 전화 주십시오. 한번 속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기사 실기를 이렇게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덩어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덩어리 문제에 막 복잡하게 그런 걸 손대면 안 돼요. 그런 건 손대면 안 돼. 그런 거는 넘기세요. 넘기고 제일 간단한 문제, 단답 문제부터 관연도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을 먼저 쉬운 거 먼저 내가 해가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빨리빨리 워밍업이 되잖아요. 워밍업 된 다음에 나중에 조금씩 큰 덩어리로 가면서 공부 전략을 짜야 빨리 60점 맞아서 합격하는 지름길이 되지. 내가 그냥 책을 말이야 그냥 차례대로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막 섞어서 해보려고 하면 자격증 못 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까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격증 따면 뭐합니까? 자격증 따서 실무에 오면 그거 한 개도 쓸모없다니까. 이론을 봤을 때 열심히 공부했잖아. 이론 볼 때. 여기도 뭐 저도 뭐 여기 이론책 뭐 하나가 있네. 전기 응용 공사 재료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이론 할 때 지금 공부했던 걸 실기 가면서 갖고 갔나요? 실기 가서 지금 책 한 두 번 걷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론에서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실기에서 졸라게 공부해서 실무에 와. 한 개도 적용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 시험을 볼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 뭐 막 판다고? 뭐 여기 5결선 있고 뭐 6결선 있고 막 이렇게 한다고? 여기에 뭐 수전 설비 있으니까 막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 있는 수전 설비는요, 실무 와서 한 개도 못 써먹어요. 이런 수전 설비가 존재도 안 해. 존재하지도 않아요. 여기 그려져 있는 뭐 간이 수전 설비니 뭐 이런 거 존재도 안 해요. 이게 답만 맞추고 빨리 합격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실무에 와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야, 전기기사 이거 따면 말이야 완전히 이거 도사가 되고 오는 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격증 따면 자격증에 모든 걸 묻고 거기 안에 묻고 모든 걸 잊어버리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선배들한테 배우면서 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기, 기계, 모든 기술자의 인생입니다. 기술자의 인생. 그 다음에 뭐 그것만 됩니까? 힘들면 또 그만두고 또 새로운 직장 막 찾아가면 또
여기서 배웠던 것이 다 무용지물 되잖아요. 새로운 직장 가서 다시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나이가 30이다, 40이다, 50이다, 뭐 40살 되니까 뭐 부록 다 안 돼. 50대 보십시오. 40이 웃겨요. 여러분들 40, 50 되면 막 성질 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막 성질 냈어요. 40, 50대 막 때려 부시고 직원들 말 안 들으면 막 책상 다 엎어버리고 그랬어요. 60 됐어요. 어떻게 되냐고. 아이고 그냥 웃습니다. 웃어. 막 사람들 막 지랄한다고. 그러면 웃어.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네. 모든 책임을 저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숙여지더라고. 그래서 변은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힘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모든 게 그냥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 여러분들 지금 고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고민 많이 하는 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막 뭐 이거 알고 저거 알고 뭐 안전관리 규정을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지만 그냥 힘들 때는요, 에이, 모르겠다. 판거는 뭐 해, 나가야 되지만, 막 법으로 있잖아. 법으로 막 제재하고 뭐 검사하겠다고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개새끼들 뭐 와서 뭐 어떻게 해보라 그래. 상관없는 새끼들. 야, 참, 인생 힘듭니다. 힘들어. 예? 뭐 이 기술사 공부를 했었잖아요. 예? 기술사 서브노트도 갖고 있고 공부도 했었는데,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지. 다 필요 없어. 기술사 따지도 못했고 여기 보십시오. 예? 자세히 잘 봐요. 기술사 양용우 해서 이거 하다가 목숨이 잃을 뻔했어요. 일단은 이혼할 뻔했어. 이거 공부하다가 이혼할 뻔했다니까. 두 번째는 머리 터져서 목숨 잃을 뻔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 터지게 공부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머리 터지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쉽게 하자고. 쉽게. 이 정도 떠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여러분은 제 힘 믿고 한번 서로 협력해서 힘든 그것을 벗어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게 한번 공부해 보시고 전기과장님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주세요. 그럼 팍팍 도와드릴게.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제발 좀 초대 한번 하면 나 그냥 바로 그냥 연찬해가지고 서울이든 어디든 가서 전기실에서 한번 촬영하고 이러고 싶은데 누가 초대를 안 해주네. 뭐 이거 되겠어요? 이게 안 되겠잖아요. 이 떠들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